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종목상담 VVIP 김수경입니다. 바야흐로 이 다이어트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요즘 어딜 가나 이 화제거리가 참 다이어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관심 많으시죠? 올여름 다이어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9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살을 빠겠다라는 건데요. 참 주식만큼이나 이 평생의 숙제 다이어트도 참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좀 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식품을 제가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이하고 연어, 딸기, 달걀, 그리고 남녀 모두 가장 고민되는 부위 어디일까요? 뱃살이 아닐까 싶은데 뱃살을 빼는 데에는 이 헤이즐넛이 상당한 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헤이즐넛 좀 즐겨 드시며 올여름 또 날씨나 좀 몸매 관리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수요일의 카운슬러는요. 정말 날씬하신 분이세요. 좀 살 뺄 걱정이 없는 분이실 것 같은데요. 하나대투증권의 이준호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정말 날씬하시잖아요. 몸매 네. 관리, 체력 관리 어떻게 하세요? 저는 체질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는 네, 퇴근해서 배드민턴 1시간 20분 치고 네, 공부 좀 하다가 네. 10시 정도 들어와서 자고 이러는데 과거에는 야구도 한 20년 했어요. 야구 네. 20년 했고 지금은 뭐 동네 분들이랑 이렇게 열심히 퇴근 후에 놀고 있는데 뭐 아주머니들은 보니까 또 많이 드세요. 끝나고 좀 내기 이런 것 좀 하다 보면은 네. 또 많이 드신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살찌는 사람은 이유가 다 있다. 이게 네, 결론이군요. 예, 저는 네. 뭐 별로 안 땡겨서 그렇게 먹지는 않고요. 그래요. 근데 운동하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네. 운동하고 허기지니까 또 먹고 하니까 결국에는 다이어트에는 도움이 안 돼도 그래도 또 스트레스 해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아주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배드민턴을 즐겨 치셔서 또 몸매 관리하시나 봐요. 네, 원래 생겨 먹은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싫어한다는 그 체질이 살이 안 찌는 체질이다라는 좀 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이준호 차장님 워낙에 뭐 사람들 많이 만나시니까 스트레스도 받고 하실 텐데요. 배드민턴으로 체력과 몸매 관리를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준호 차장님께 포트 진단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또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연결되신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송님 반갑습니다. 예. 네, 어디서 수고 전화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전화하셨어요? 서울 서대문이요. 서대문 구면은 저희 회사랑 굉장히 또 가까운 네, 계시네요. 예, 예. 네, 주식 하시는 분들은 또 장 따라서 상당히 뭐 컨디션이 기분이 좀 오락가락 할 것 같거든요. 오늘 좀 시장 힘들었거든요. 오늘 좀 어떠셨어요? 좀 힘드네요. 그렇죠. 오늘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아서 저희가 네. 팁 많이 드릴 거니까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식 투자 규모는 좀 어느 정도나 되세요? 뭐 그렇게 뭐 많지는 않고 한 2억 돼요. 한 2억 정도? 예. 그래도 꽤 많이 하시네요. 네, 혹시 뭐 지금 직장 생활 하고 계신가요? 직장은 않고 개인업 해요. 어쨌든 일을 하시면서 그냥 같이 또 주식도 재테크하시는 거네요. 예, 예. 네, 2억 정도로 운용을 하고 계시고 처음 주식을 좀 접하시게 된 게 시작하신 때는 언제 좀 시작을 하셨습니까? 한 3년 된 것 같네요. 3년 정도 되셨고요. 예. 네, 주식 뭐 시작하신 계기는 있으세요? 계기가 있는 것보다도 뭐 그냥 아무래도 하다 자금 보니까 불리고 좀 그렇죠? 기대해졌어요. 네. 예. 가장 또 효과적인 잘만 하면요 재테크 수돈이 아마 주식이 아닐까 싶어요. 힘들어요. 힘드세요. 예, 다 네. 이거요. 네, 어떻게 좀 매매 어떻게 하세요? 혼자 그냥 보시면서 이 종목 좀 사면 되겠다 하시면서 매매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도움 받는 데가 있으세요? 돈 받는 데 없고요. 네, 그냥 제가 이렇게 사업하면서 사무실에서 네, 앉아서 시간 이렇게 나실 컴퓨터 때. 보고 네, 시간 나면 이렇게 쳐다보고 네, 차트도 보시고 뭐 종목 추천도 네, 보고 하시면서 토마토 방송도 듣고 저희 방송도 보시고요. 예 네. 방송 많이 보고 이렇게 또 전문가님들 얘기 연설이 많이 참작하고 그렇습니다. 네, 잘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일단 방법은 여러 가지 좀 정보를 좀 취합해서 종목 선택하시는 것 같은데 투자 스타일이 어떠실지 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좀 장기로 가져가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좀 단기적인 매매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장기를 많이 선호합니다. 보통 사면은 꾸준히 좀 들고 가시는 매매를 하시는군요.
예, 그 손절매를 네. 못해서 돈을 많이 잃어요. 아, 손절매가 역시 또 힘드시고요. 예, 예. 네. 차장님, 일단 뭐 가치주를 발굴하고 싶다시는 거를 들어보면 좀 장기로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차장님께서 추구하는 좀 매매 스타일과도 좀 부합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거든요. 약간 개념을 달리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장기 가치.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원한다, 가치주 투자를 원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안에 당연히 성장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SK텔레콤이라는 회사가 뭐 1인당 직원들 월급도 많이 받아가시고 좋아요. 그런데 15년 전에 CDMA니 TDMA니 우리들이 무지에서 오는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에 알고 싶어 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이 몰라 귀찮아 라고 알고 싶어 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생 기업이 그런 수준의 회사가 막 500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CDMA가 뭔지 그런 개념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이 예를 들지만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 50% 정도가 통신사를 그쪽으로 쓸 거예요. 그렇지만은 돈은 잘 버는데 성장이 안 되고 있으니까 가치는 있는데 성장이 안 돼서 결국 SK텔레콤 주가는 박스권에서 머물러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나는 주식 신경 안 쓰겠다, 배당만 받을 거다라고 하는 분이면 그게 적합하겠지만은 시세를 원한다라면은 그런 쪽으로는 당연히 적합하지 않을 거고요. 아, 네. 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연일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시적인 환경이랑 역행하고 있으니까 가치가 됐다고 무조건적으로 들어갈 거는 절대적으로 아닌 것 같고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아질 거를 찾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웅제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주가 좋아요. 네. 제약주가 좋은데 그 좋은 거 안에서도 뭐 대웅제약이라는 것은 줄기세포 사업부를 한다. 뭐 보톡스 사업부를 하기 위해서 뭐 사업부를 뭐 이렇게 사내에 늘려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래 너희들이 지금도 좋지만 미래에도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이걸 하는구나 네. 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대한민국 아파트 오래됐죠. 그래서 리모델링 코리아 해서 막 80년도 90년도 아파트 많이 이제 고친다고 하는데 집 보러 가시면은 아주머니들 제일 먼저 보시는 게 화장실 보셔야 될 거예요. 이거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그리고 마루도 한번 갈아야 될 거고.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은 약간 니치 마켓으로 한번 올라갔지만 꾸준한 성장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면서 바라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 여러 가지를 참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길게 끌고 가시려면 이 회사가 미래의 먹거리도 있는지 좀 향후에 좀 성장성도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좀 따져보고 꼼꼼히 종목을 좀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시청자님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저희 내용 보면서 바로 좀 한번 진단 들어가 볼게요. 포트 내용 좀 알려주실까요? 예, 예. 파트원 네. 13,920원에 40%. 비중 많으시고요. 네. 예. LG 디스플레이 31,500원에 20%. 썬데이터즈 17,300원에 20%. 삼성중공업 24,700원에 10%. 하나케미칼 21,500원에 10%. 네. 그렇습니다. 파트론 쪽으로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는데 조정이 연일 나오면서 좀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거의 뭐 종목들이 다 손실권이시고 대형주가 많은 게 좀 특징인 것 같은데요. 혼자 참 이 포트 보시면서 이런저런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준호 사장님께서 포트 종목들 좀 교통정리 한번 쫙 해드릴 거거든요. 시청자님. 예, 네, 두 분 편하게 좀 얘기 나누시면서 궁금한 거 좀 여쭤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하신 말씀 이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지난주 시청자분한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은, 조금 야박할 수가 있어도요, 예. 좀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답도 아닐 거고요. 남의 귀한 재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도 사실은 좀 부담은 됩니다. 그렇지만은요, 생각하는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지금 예, 좋죠. 오늘 하루 뭐 기분 좋자고 뭐 가만 놔두면 될 것 같다라는 것보다는 좀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좀 서운하시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파트론이 이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아까 제가 거시적인 환경도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플러스 성장도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시적인 환경을 보면 파트론이 하는 일이 결국 삼성전자 쪽에 휴대폰 부품 들어가는 회사잖아요. 예, 예. 근데 삼성전자가 보면은 2013년도에 36조가 나왔고 작년도에 25조가 나왔고 올해 1분기에 한 5조 5천억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트렌드는 조금씩 하향을 그리고 있어요. 예. 네, 그리고 파트론만 놓고 봐도 2013년도 1,300억 벌던 회사가 작년에 600억대로 실적이 반토막 났죠. 그래서 성장이 정체가 아니라 이제 많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휴대폰 관련 부품주들, 그 모베이스, 뭐 사무엠스, 뭐 플렉스커뮤니, 헤비종무니 이런 종목들이 뭐 이렇게 차트를 눌러봐도 저 밑에 다 있을 거예요. 예, 예. 코스닥의 종합은 저 위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얘들 섹터는 다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랑 완전히 역행하는 흐름을 탔다라고 이거는 뭐 제 솔직한 심정이고요. 거시적인 환경만 봐도 시대랑 이제 거꾸로 갔다 파악이 되고 그 뭐 코스닥 안에서도 제약업종 이런 게 보면은 이미 저쪽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을 하면서 우리 종합이 5% 올라가는데 내가 짜놓은 종목들이 5%를 못 따라간다. 근데 그 기간이 한 달 이상 길어진다. 이건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이 문제가 아니라 세팅이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도 세팅이 조금 잘 못 돼서 그래서 이 파트론 쪽으로는 좀 적극적인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게 마음이 나약해진 겁니다. 40%나 사셔가지고 손실이 그래도 꽤 크신 거니까 이거를 그냥 감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렇지만- 아니,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 이 예. 전문가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예. 뭐든지 초창기가 중요합니다. 예전에 현대 오토넷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예. 그 DMB가 없던 세상에서 DMB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현대 오토넷이라는 것이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현대 모비스랑 나중에 합병을 했지만은 지금은 DMB라는 거 진입 장벽도 없고 아무나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듯이 뭐든지 초창기에 싸게 틀 적에 너도 이해가 안 되고 나도 이해가 안 될 적에 그때 애매할 적에 그때 투자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파트로는 좀 적극적인 고민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를 볼게요. 이거는 이제 31,500원에 사셨으니까 파트론에 비해서 이제 손실은 적으신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팔고 나오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둘 다요? LG 디스플레이는, 파트론은 제가 마음이 아파서 진짜 마음이 나약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주식이라는 걸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거시적인 환경은 그렇게 지금 좀 어둡다. 그것만 이제 알았으면 좋겠고요.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냥 나오자 사신 거에서 손실도 얼마 되시지도 않고요. 예. 그 대안은 마련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 나오시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농담은 아니고 흔히 하는 말 중에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대우건설이라든가 이런 종목을 뭐 가까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야, 인간의 한계 종목이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자본금이 1조 7천억짜리고 주식이 3억 5천만 주예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 자본금이 2조고 주식수가 4억 1천만 주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100원 올라가려면 숨 넘어가요. 그래서 그 돈이 많은 기관들이 메이저들이나 이렇게 좀 왕창 들어가서 하기에 적합하지 개개인이 들어가 갖고 이거 올라가기를 기다리기에는 사실은 적합한 종목이 아니고요. 그 종목 자체도 좀 적합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LG 그룹 안에서도 보면요. LG 이노텍이라는 회사가 자본금이 요거는 1,100억짜리예요. 1,100억짜리인데 LG 이노텍이라는 회사가 역사상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를 보면 요건 한 31,000원에서 LG 이노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1070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은 과거에 아주 운때가 좋아가지고 31,000원에서 이렇게 19만 원 올라가던 때가 있어요. 한 5배 정도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그 LG전자라는 걸 볼게요. 066570. LG전자라는 걸 봐도 자본금 8,100억인데 예전에 4만 원에서 뭐 16만 원 간 이후 2008년 이후로 푹 쉬고 있는 종목이고요. 4배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문제의 LG 디스플레이 보게 되면은 아주 잘났던 과거라고 해봐야 27,000에서 58,000 딱 2배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업종도 좋지가 않고요. 그 안에서 가장 묵직한 거 들어가셔가지고 상승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싸움을 하러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조선주가 2007년도에 좋았잖아요. 조선주가 좋았는데 가장 상승률이 좋았던 게 현대, 미포, 조선일 거예요. 요거는 2,000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라갔던 요런 스토리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가벼운 게 현대 중공업이고요. 요것도 50만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좀 묵직한 거 042660 이런 대우 조선 요런 것들은 현대 미포라든가 현대중공업보다는 상승 탄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더 바보였던 것이 이제 삼성중공업처럼 무거웠던 것들. 그래서 자본금 커가지고 100원 올라가기가 진짜 숨 넘어가는 종목들이 이런 케이스에 딱 종목일 거예요. 그래서 업황도 좋지 않고 그 안에서도 제일 좀 여유에 있는 걸로 가셨기 때문에 저는 이 개인들이 이런 쪽으로 하시는 거는 좀 너무 힘들 거예요. 수익이 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스럽지만 나오는 게 어떤가. 그 대안은 뭐 투자 전략 시간 때 나오기만 하면 어떡해요. 그 안에 그 같은 그레이드의 어떤 대안은 마련을 해 보고자 하니까 그렇게 뭐 속상하시지 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케미칼 갖고 계세요. 근데 하나케미칼도 결국 석유화학이랑 태양광 요쪽이 주력인데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종목 중에서 그나마 하나케미칼이 가장 보유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뭐 이렇게 조사 자료 보니까 3월달, 4월달 뭐 실적이 조금 좋아졌대요. 그래서 2분기에는 이익이 커진대요. 유화 쪽으로는 그렇고 태양광 쪽은 1분기에 구조조정이 좀 어느 정도 됐고 2분기에 미국 쪽의 매출이 올라와서 실적이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케미칼은 유화 부문은 조금 이제 나아진다 하고 3분기도 태양광 기대된다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유화라든가 이쪽이 지금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 하나케미칼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는데 그나마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보다는 조금 낫고요. 그 어부들이 고기 잡아와가지고 고기 잡아서 오면은 그 고수톱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수톱도 치실 거고 고기 잡아왔으니까 돈 벌어서 커피 드실 분은 커피도 드실 거고요. 그게 결국 돈이 돌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하나케미칼도 지금 잠을 깨우는 거래가 지금 솟구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거래를 보고 좀 갖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은 업황 자체가 햇볕이 쨍쨍 내는 게 아니라 배고팠다가 이제 그냥 한 끼 먹을까 말까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라고 결론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뭐 다음으로 말씀하신 게 썬데이 토즈 말씀. 예. 이 썬데이 토즈는 무슨 생각으로 하셨는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그 최근에 샀는데요. 네. 다음 달에 신작 신작이 출시된다고 하고 네. 또 해서 그런 거 의미로 해서 샀습니다. 예. 제 생각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이게 1분기의 실적은 한 매출 260억 나오고 이익이 한 101억 나왔는데 이거는 한 16% 이익이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줄어들었던 이유는 신작이 없었어요. 신작이 없었고 기존 게임 매출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하다가 질리니까 좀 이제 게임을 좀 덜 하다 보니까 이랬는데 말씀하신 대로 3분기에 신작이 나온대요. 그래서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과거에 한 4만 원 넘어가던 주가가 있었는데 국순당이라는 회사가 100세주 이후에 1000세주든 만세주든 나와야 되거든요. 후속타가 히트작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돈도 얼마 안 되는 막걸리만 팔다 보니까 단가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국순당이 그 과거에 그냥 화려했던 과거를 그냥 안고 살아가는 그저 그런 종목이 지금은 이제 돼버렸어요. 물론 사내 유보금도 많고 뭐 속은 있을지 몰라도 이제 그저 그런 이제 됐는데 저는 이 마찬가지로 게임 요쪽도 계속적으로 뭐가 나와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데 얘들 게임이 혹시 그 애니팡 뭐 이런 거 혹시 뭔지 아세요? 예. 그 이렇게 퍼즐이에요. 이렇게 뭐 줄 맞추고 이런 거였는데 그 나올 게임 자체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작비가 별로 들지가 않고 기존에 자기들이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쪽으로 이제 나오는 거니까 비용 부담은 안 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일단 그 부분은 어떤 모멘텀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게임주를 이제 안 하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플랫폼이라는 것은 정거장 우리가 이제 머물 수 있는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게임이라는 것이 과거에 뭐 PC 통신서부터 해가지고 뭐 여타 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모바일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총 쏘는 게임, 슈팅 게임이 있고 이것처럼 퍼즐이 있고 게임 회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현재까지는 스마트폰 그 점유율이 올라와 갖고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것처럼 게임도 어쩌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외 쪽으로나 좀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저는 좀 게임 쪽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 종목이 이제 썬데이 토주도 어느 정도 이제 그 계속 빠지다가 최근에 거래가 막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락은 있겠지만 결국은 저 앞전에 고점 한 23,600원 최고점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신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기대를 하지 말자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2003년도에 무슨 막장 드라마 좀 사랑이 다루는 그런 드라마를 봤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2003년도 이후로 이제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드라마 봤더니 사람 만나다가도 그거 보고 싶어서 막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안 보는데 어떠한 히트작이 하나 센 거가 나왔어요. 센 거가 나와서 주가가 막 올라가면은 그 자체가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 대단한 히트작에 이어서 더 대단한 히트작이 나와야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갈 수가 있을 건데 이 게임 잘 된다라고 서로 인식하는 그 시점이 아마 고점을 만들 가능성이 웬만한 수준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썬데이 토주도 그래서 너무 꿈을 크게 갖고 보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게임인 자체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의견은 그렇고요. 네, 이게 답이 됐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성중공업 말씀하셨는데, 삼성중공업도 LG 디스플레이랑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얼마 사시지도 않았고 이게 올라온다고 해도 별로 올라올 것 같지도 않고요. 제가 그 회사에서 어떤 분이랑 그 회사에서 휴게실에 저희 직원은 아니고 그 같은 층에 쓰는 사람 그 분이 현대중공업 사가지고 수익 났다고 막 그래요. 근데 축하드립니다라고 저는 말을 했지만 솔직한 심정은 염춘교 다리 밑에서 사과 씻어 먹어서 좋겠습니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서 거기서 수익을 내줘야 되는데 완전 수존노가 돼갖고 이거 한 분 먹었다고 그거 행복한 일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거 또 걸려들거든요. 그렇게 개념을 잡고 들어가면은. 그래서 보통 대화를 할 때 한 종목만 딱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벌다 못 번다 그런 게 어떤 유흥각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지금 삼성중공업도 이익이 9천억 나다가 1,000억 나다가 1분기에 200억 나고 이익이 빠른 속도로 지금 빠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결국은 이런 거는 반등 쬐금 먹자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거다라는 스토리가 없다라면 결국 반등 조금 먹자라고 들어간 건데 아까 LG 디스플레이처럼요. 업황도 안 좋고 그 안에서 가장 둔한 종목으로 세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록 손실이지만 올라가도 그 폭도 기대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나오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노트에 지난주 금요일에 뭐라고 적어놨었냐면 종합이 001이에요. 코드가 001 적어놓고 잡주의 상승으로 종합은 상승 이렇게 적어놨는데 첫마디로 그 잡주가 지난주 금요일에 올라왔던 것들이 조선, 두산 인프라코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시각은 아직까지는 이렇고 이러한 종목들이 추세를 형성해서 올라간다라면은 그새 이제 잡주 명단에서 탈피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잡주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좀 미안해서 하루 올라오는 수준의 종목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종합을 짧게 해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 삼성, 중공업 올라가 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아웃시켰으면 좋겠다. 하나케미칼, 썬데이토즈 올라갈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그 폭은 매우 작을 것 같다.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거래하는 시점을 고민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트론 솔직하게 제 돈이면은 아웃입니다. 근데 40%가 좀 아프죠. 이렇게 좀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 손실을 많이 보고 뭐 팔 하나 잘리는 기분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건 사실은 좀 아플 텐데 지금 종목 선정하시는 눈으로는 또 조금 어떻게 보면 실수를 할 가능성도 제가 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에서 좀 괜찮다고 생각되는 대안 이런 거 뭐 40%니 10%니 이렇게 폭폭 자르면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좀 좋아질 수 있다. 지금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보고 싶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이제부터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또 차장님께서 그러면 종목들 네. 예, 요 전문가님 그 파트론을 이 LG 디스플레이를 네. 정리해가지고 파트론에다가 물을 타면 어찌겠습니까? 네. 지금도 비중이 많으신데요. 네. 네. 물을 타시면 안 되고요. 예. 불을 타야 돼요. 물을 탄다라는 것은 내가 이미 거꾸로 가 있는데 썩은 풀은 뽑아버리는 게 낫죠. 여기서 물을 타가지고 그 쬐끔 올라오는 거 가지고 매일 요거 보초 쓰고 살고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고요. 지금도 올라가고 수익이 나 있는 거에 거기다 더 엎어서 불을 타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생각하시는 거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아, 그래요? 예. 네,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은 단가를 낮추실 수가 있지만 비중이 또 워낙에 많아지시고 그러면 조금 더 고생하시지 않을까 또 걱정을 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차장님, 저희 시청자님께서 내가 가장 못하는 게 손절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얼마나 좀 가슴이 아프신지 파트론 때문에 좀 느껴지거든요. 일단 만원선이 깨져가지고 좀 많이 지금 조정을 받은 상황이긴 한데 비중이 많아서 좀 분할 매도로 나눠서 정리하는 건 좀 어떨까? 어떻게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이 네. 오시면은 진짜 답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테크인 80% 손실, 이건 팔아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 진짜 해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케미칼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나오면은 다른 거에서 이익이 그래도 뭐 1000이든 2000이든 나오면은 여기서 이렇게 마음 조금 덜 아프게 심리적인 거죠. 아무 의미는 없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살살살 빠져나와서 마음 안 다치게 하려고는 하는데 네. 그거는 뭐 사실은 마음 위로하려고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시간 여유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조금 나오는 게 낫겠다라고 좀 전략 주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5종목 좀 다 점검해 봤거든요. 예. 네, 좀 매도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하긴 하셨는데 목소리가 좀 축 가라앉으셔서 제가 또 마음이 아파요. 아니요. 네, 궁금한 거는 어떻게 좀 다 잘 풀리셨는지 듣고요. 모르겠어요. 예. 네. 참정 많이 하겠습니다. 네, 또 아니라 더 파트론이 좋은 너무 종목. 손해가 많아서 네, 그러니까요. 예, 선절하기가 참 그래서 네. 회사로 내가 전화를 그 주담한테 몇 번 했더니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이쪽 시키면 좋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네. 그래서 그냥 가을까지 가면은 뭐 돈은 못 벌고 번전이라도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정말 그렇게라도 됐으면 정말 다행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전략을 드렸으니까 참고는 하시고요. 일단 판단은 저희 시청자님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꼭 원하시는 만큼 좀 결과 얻으셔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차장님께서는 워낙에 게임주랑 이 IT 쪽은 요즘에 안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좀 많아요, 지금. 게임을 얼마 전까지 하다가요. 이제 아내하고 끝냈습니다. 조이시티라는 네. 거까지 하다가 조이시티 앱젠까지 하다가 이제 게임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먹은 지 한 석 달 정도 됐어요. 그 정도 되셨군요. 네네. 네, 상당히 좀 손실난 종목이 많고 투자금도 꽤 되세요. 그래서 고민하고 계셨는데 좀 잘 좋은 결과 얻으셔서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이 또 저희 기다리고 계시네요. 일찍부터 와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주도주 공략님 오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폴라폴라님, 나이스라이스님 계신데요. 잠시 후에 또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게시판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장 마감 상황 보고 오겠습니다.